여러분, 저희 갤러리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작품은 작품명 웨이스트, 바로 이 작품입니다. 어떠신가요? 예술적인 감각이 완전히 가득하지 않나요? 정말 이 예술 작품 대단합니다. 캔이 찌그러진 각도가 일단 예술이네요. 맞아요. 그것도 정말 예술적이지만 더 예술적인 건 이 캔에 묻은 저 케첩 같은 것이 마치 인간의 욕망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박이네요, 정말. A few moments later. 아니, 저게 뭐야? 진짜 대박이네. 누가 여기다가 쓰레기를... 무인 스타일. 자, 주제 파악 2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글의 구조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은요, 예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반화를 하는 그런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화하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시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는 이제 약간 뭐 구닥다리 같은 거다, 그거 말고 예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쌤이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when이나 if가 예시의 시작을 알려준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이 글이 바로 그렇게 생긴 글이에요. 그래서 when 그리고 if에 두 가지 예시가 나오고요. 그 두 가지 예시를 읽고 내가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다면 바로 주제를 풀 수 있고요. 근데 예시의 두 가지를 읽었는데 내가 차이점 파악이 안 돼. 그러면 뒤에 일반화된 부분에서 주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 둘의 차이는 문제를 푸는 속도에 있어요. 내가 반 정도만 읽고 문제를 푸느냐, 아니면 거기가 이해 안 돼서 일반화되는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야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반화가 나온다는 것을 예시로 시작한 글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시로 시작된 글에서 내가 바로바로 이 주제를 잡아낼 수 없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예시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이 글은 뒤에서 일반화로 정리를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글에 대한 센스를 가져가기 바랍니다. 오호, 글에 대한 센스라 좋습니다. 가보시죠. 고고싱. 자, 그래서 예시가 시작되는 when 그리고 if가 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부분이 예시의 정확한 시작점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when if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에서 clearly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완벽하게 균형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해석하면서 쌤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게요. 무인 스타일. When people are asked, 사람들이 질문을 받으면, 자, what any painting,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hanging부터 wall까지 앞에 나온 주어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이어지는 그런 구조죠. 여기서 any painting은 어떤 그림, 다시 말해 모든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hanging on, 원래는 hang on이 되겠죠. 이 hang on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걸려있다, 매달려있다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ing가 붙어서 어디에 걸려있는 모든 그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자, 어디에 걸려있냐면 미술관 벽에 걸려있는 모든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뭐 정확히 하면 질문을 받을 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가 보면 no matter how가 나옵니다. no matter how 다음에 strange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이럴 때 뒤에 appear라는 이형식 동사가 이어집니다. 지금 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면 무인 스타일. 네, 해석은요. no matter how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를 부사처럼 해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뭐 하게 이렇게 붙여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no matter how는 우리말로 아무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무리 이상하게 그것이 보일지 몰라도,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as is the case, 뭐뭐의 경우와 같이, 뭐뭐의 경우처럼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as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 이라고 해석하는 거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와우, 선생님 대박이에요.
바로 이전 문제 있었네요. 자, 어떤 경우인지 with 뒤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요. most는 대부분의 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추상 표현주의 그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보면 여기 no matter how부터 여기 paintings까지는 괄호로 묶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왼절, 종속절 이후에 주절이 나오는데 그들은 앞에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it, 그것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것이라는 것은 any부터 where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대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It is located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it은 같은 it이 되겠어요. 그것이 is located, 위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갤러리, 미술관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이 그림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뭐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사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미술관에 그 무엇이 걸려 있더라도 아, 예술가들이 만든 거니까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술관에 걸려 있는 것들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무인 스타일. 자, 그 다음 보시면 consider a soda can. soda can은 이제 뭐 탄산음료 캔을 의미합니다. 자, 캔에 대해서 consider, 생각해 보세요. 고려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선 고려한다기보다는 그냥 think입니다. 다른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소다캔인지 뒤에서 수식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 나오는 소다캔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found가 나옵니다. 발견된 소다캔이고요. thrown away, 버려진 소다캔입니다. 어디에서? on a city street, 도시의 거리에서. 자, 여기서는 found 그리고 thrown away라는 과거분사가 두 개 연결돼 있죠. 사실은 이렇게 과거분사 두 개가 연결될 땐 수동태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PP 형태로 남아있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형식 문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역시 이 강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상 여기 나오는 consider부터 두 번째 예시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시작점을 if로 잡았으니까 if부터 잘 읽어봅시다. If we were to, 여기서 were to는 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가정법 미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come across this item, 이 아이템을, 이 물건을 우연히 마주친다면 여기서 come across 동사로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리에서 we would no doubt,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길 것이다. 그것이라는 건 이제 그 아이템을 가리키겠죠. this item. 뭐라고 여기냐면 as a piece of garbage, 쓰레기 조각 또는 rubbish, 얘는 뭐 폐품 또는 쓰레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두 가지 예시, when으로 시작하는 예시와 if로 시작하는 예시를 정리해서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볼래요? 사실 두 예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즉, 물건의 위치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영어 지문에서의 반복은 중요하다고 했으니 위치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래요, 맞아요. when으로 시작하는 예시와 if로 시작하는 이 예시의 차이점은 그 물건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but 보겠습니다. 그러나 if we saw the very same object on a pedestal, 자, the very same object니까 바로 그 같은 물건을, pedestal은 받침대예요. 받침대 위에서 본다면 이라고 해서 역시나 so, 가정법 과거가 사용됐습니다. 아까 여기서 설명을 좀 놓쳤는데 여기 보시면 were to가 나오면 뒤에는 would 플러스 동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짝꿍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if we saw라고 해서 과거 동사가 if절에 등장하면 뒤에도 당연히
would가 등장한다는 것도 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바로 그 같은 물건을 받침대 위에서 본다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거분사 3개가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displayed, signed, 그 다음에 given 이렇게 3가지 과거분사가 앞에 나온 the very부터 bedes까지 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된 거냐면 displayed in an art gallery. display는 전시하다니까 과거분사 형태로 해석하면 미술관에 전시된. 자, 그리고 어떤 거냐면 signed by some artist. 몇몇 예술가들에 의해서 서명된. 그리고 and given a title. 여기서 given은 주다인데 과거분사로 쓰였으니까 받다겠죠? 그래서 어떤 제목을 받은. 자, 뭐와 같은 제목이에요? such as waste. 쓰레기. 뭐 이런 예술 작품에 쓰레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Then 그러면 we would interpret. 우리는 해석할 거야. 그것의 의미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자, 무슨 얘기예요? 그래, 미술관에 있으면 와, 이거 예술 작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막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예전에 수학여행 때 미술관에 가서 예술작품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상하게 생긴 것에도 의미를 찾으려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속으로는 이상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술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앞에서 말한 vastly, 매우 다른 방식으로 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We would, in fact는 삽입됐으니까 사실을 먼저 읽어야 돼요. in fact를 여기서 읽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콤마로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 맨 앞에서 읽어준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be inclined to interpret it,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be inclined to는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tend to와 비슷한 표현이죠. as an artistic form, 예술적인 형태로. 자,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escry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발견하다라는 원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발견하면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분사 구문의 기본 해석은 뭐뭐 하면서예요. 그래서 발견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뭘 발견하냐면 throw away, 낭비하는 또는 materialistic, 물질주의의 사회를 발견하면서. 우와, 그러니까 사실 캔이 미술관에 있다는 이유로 그것이 낭비하거나 물질주의의 사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막 해석하고 그러는 거네요. 와, 진짜 웃기네요. 맞아요. 쓰레기에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였다? 맞아요. 그걸 이제 clearly 다음에 한 문장으로 필자는 정리하고 있거든요. The can's location,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can's location. 그 캔의 위치는, 자, 어디에 있는 위치냐면 on a sidewalk, 인도에요. 인도에 있는 캔의 위치 versus는 A versus B 할 때 요 vs,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s입니다. 그래서 뭐뭐 대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인도에 있는 캔의 위치 대 그것의 display, 전시, 어디에서의 전시? 받침대, 미술관에서의 그 받침대에서의 전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will influence, 영향을 줄 것이다. How we'll interpret it,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무인 스타일. 결국 when과 if를 통해서 물건의 위치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 뒤에 계속 필자가 두 개의 예시를 정리하면서 논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clearly 뒤에 can's location이 결국에는 우리 해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예시만 나열되어 있는 글을 가지고 출제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딱 박아둔 글이 아니면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화된 주제가 끝에 등장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variable interpretation, 다양한 해석이란 뜻이에요. 뭐 해석이냐면 of an object, 어떤 물건의 다양한 해석. 자, 뭐뭐에 따른 해석이에요. depending on, 어디에 따른 where it is located, 그것이 위치해 있는 장소에 따른. 자, 나머지 선택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